안녕하세요. 센지아 김쌤입니다. 오늘은 인체 운동학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물리치료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미 모두 배우셨겠고 인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하는 트레이너님, 강사님들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는 거 본 적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기본이 되고 중요하니까 공부하는 거겠죠. 보통 이 뉴만책이라고 불리는 뉴만 키네지올로지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이 책이 정말 두껍고 글자가 많아요. 1에서 3장은 개념적인 내용, 4장부터는 각 부위별로 골격, 근육, 신경, 운동학 등등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1에서 3장은 건너뛰고 각 부위별로만 공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뉴만 책이 명작인 이유는 이 1에서 3장에 우리 몸을 이해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3편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인체 운동학 시리즈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트레이너님, 강사님, 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또 제가 최대한 재미있고 간단하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복잡하고 지루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걸 이야기해보죠. 인체 운동학. 이 인체 운동학이라는 걸 뭘까요? 일단은 영어로는 키네지올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먼저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뜻이 이제 키네시스거든요. 여기다 S만 붙이면 되겠죠. 이 키네시스와 학문이라는 뜻의 ROGY, 로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즉,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키네지올로지다. 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뼈, 인대, 근육, 신경, 관절의 종류와 위치, 역할, 그리고 운동이 어떤 힘으로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는 키네틱스, 운동역학이라고 하고요. 운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우리는 키네마틱스, 운동형상학. 멋있게 보면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걸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용어들을 단 하나의 단어로 통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이죠. 운동이라는 걸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결국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움직임만 이해하면 웬만한 지식을 남김없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약속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뒷면에 이렇게 조리법이 있죠. 한 5분 정도면 맛있게 라면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사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컵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4분 30초는 얼마나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쓸데없이 설명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약속을 해놔요. 1초가 60번 반복이 되면 1분입니다. 한 컵은 몇 cc입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 운동학의 용어도 똑같습니다. 운동학과 관련된 모든 직업군은 다 통일된 용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선은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기는 앞쪽이죠. 뒤통수니까 여기는 뒤쪽이에요. 근데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누워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천장이 저한테는 앞쪽이고 바닥이 있는 쪽이 뒤쪽이 되겠죠. 나 혼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발을 앞으로 내밀어봐 했는데 누워있으면 하늘 위로 발을 찰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 아나토미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해부학적 자세라는 걸 기준으로 방향을 정해요.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는 게 지금 보시는 이 해골, 스켈레톤의 자세가 해부학적인 자세예요.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척추는 곧게 펴고 양팔을 편안하게 벌린 자세죠. 만약에 여러분도 공간이 되면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서 계시면서 영상 시청해 보세요. 이 자세를 기준으로 방향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 자세를 기준으로 앞이니까 앞, 전방이라고 합니다. 안테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앞이 있으니까 뒤도 있겠죠. 뒤는 후방,
posterior라고 해요. 이제 앞, 뒤가 있으니까요. 위, 아래도 있겠죠. 이 위쪽은 위, 상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uperior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든 뭐 용어든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 영상을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억지로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주세요. 자, 위가 있으니까 아래도 있겠죠. 아래는 아래 또는 뭐 한자로는 하방, inferior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설명할 필요도 사실 없죠. 뭐 앞, 뒤가 있고 위, 아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좌우가 나올 것 같죠. 하지만 이 좌우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너무 확실해서 헷갈릴 수 없는 개념이니까. 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땐 여기가 좌측, 여기가 우측이겠죠. 이거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 바깥쪽, 몸쪽, 먼쪽 이렇게 나눠집니다. 말씀드릴게요. 해부학적인 자세가 모든 것의 기준이죠. 이 빨간 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해부학적 중심을 기준으로 이 가까워지면 안쪽, 멀어지면 바깥쪽. 영어로는 안쪽은 내측이라고도 하고요. medial side라고 합니다. 바깥쪽은 바깥외, 외측이라고 하고요. lateral side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편하신 용어로 아무거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용어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몸쪽과 먼쪽은 뭐냐? 이건 사실 척추에서 쓰는 개념은 아니고요. 사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을 이렇게 벌렸습니다. 몸을 기준으로 가까우니까 이쪽은 가깝죠? 가까우니까 몸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몸쪽은 여기, 자, 스켈레톤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팔을 이렇게 벌렸다고 생각하시고 몸에 가까운 쪽은 여긴 윗팔뼈죠. 이 윗팔은 몸에 가까운 쪽이고 이 아랫팔은 상대적으로 몸보다 먼 쪽이죠. 몸에 가까운 쪽을 몸쪽, 뭐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위부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프록시말이라고 해요. 몸에서 먼 쪽, 이 몸에서 먼 쪽을 먼쪽, 너무 직관적이죠? 사실 한글이 참 좋습니다. 직관적이니까. 원자를 써서 원위부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distal part라고 하죠. 자, 몸쪽과 먼 쪽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윗팔과 아랫팔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랫팔을 한번 기준으로 바꿔보자고요. 이 아랫팔은 이 손목에 비해서는 몸이랑 더 가깝죠. 이 몸통이랑은 아랫팔이 손목보다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아랫팔은 손목에 비교해서는 이 몸 쪽에 위치를 하고 손목은 아랫팔보다 먼 쪽에 위치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 쪽과 먼 쪽의 개념은 항상 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 뒤, 위, 아래, 해부학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가까워지면 안쪽, 멀어지면 바깥쪽. 사지에서만 쓰는 개념으로 뼈가 붙어있는 몸 쪽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이면 몸쪽, 멀어지면 먼 쪽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책을 보시면서 어떤 방향이 나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무조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 이건 국제 표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체가 움직이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뜬금없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면적인 2차원적인 세상이 아니라 입체적인 3차원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뭔가 3차원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3차원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 앞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죠? 제가 옆으로 이렇게 돌면 제 옆모습이 보이겠네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2층에서 저를 바라보시면 제 정수리가 보이시겠죠? 이게 바로 3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통일되게 소통해야 하니까 이런 걸 앞모습, 옆모습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따로 용어를 사용합니다. 방향에 대한 용어를 약속을 했던 것처럼 이것도 용어를 사용해요. 우선 앞면, 옆면, 윗면 같은 용어는 운동이 일어나는 도화지. 자, 지금 요 네모난 화면이 도화지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도화지를 평면이다 해서 이걸 운동면, 무브먼트 플랜이라고 하고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옛날에 왕들이 왕관을 쓰고 다녔죠. 이 왕관은 뭐 옆면도 중요하지만 이 위험 있게 앞이나 뒤가 참 예뻐야 됐어요. 그래서 왕관, 관상면, 코로날 플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프론탈 플랜이라고 쓰여 있죠. 프론탈이라는 거는 이 이마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관상면이라고도 하고요. 이마가 보이는 면이라고 해서 이마면이라고도 합니다. 용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옆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화살을 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세가 이렇게 나오겠죠. 화살을 쏘는 모습이 잘 보이는 면, 화살 시자를 써서 시상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지탈이라는 것도 화살을 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상면, 세지탈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왕의 명령을 받고, 왕관을 쓴 왕의 명령을 받고 활을 쏘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쏘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칼을 들었습니다. 적이 막 다가와서 옆으로 이렇게 촥 베어버렸어요. 자, 가로로 적을 베었죠. 횡으로 자른 면 해서 이걸 횡단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가로로 잘랐으니까 가로면이라고도 해요. 영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가로면, 횡단면 똑같은 의미로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죠. 뜬금없지만, 자, 경찰관이 범죄자를 잡아서 몸수색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팔 벌리고 벽 보고 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팔을 벌린다는, 우리는 이제 팔을 벌리는 걸 이렇게 외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외전이 관상면에서는 보이죠. 그런데 제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시상면에서는 팔꿈치가 조금 움직이는 게 보이긴 하는데 잘 보이지 않겠죠. 이 무브먼트 플랜, 운동면이라는 건 이렇게 움직임이 어디서 보이는지를 설명한 거였어요. 잠깐만 저를 확대할게요. 근데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 종이를 관상면, 이마가 보이는 관상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펜으로 이렇게 펜이 종이를 뚫어버렸죠. 자, 우리 이 펜에다가 팔을 한번 붙여보자고요. 자, 이렇게 가위를 꼈습니다. 제 몸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이 가위가 제 팔입니다. 자, 이렇게 팔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 거죠. 제 팔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벌어진 거고, 이렇게 돌아가면 모아진 거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움직임입니다. 인체가 움직이려면 이런 막대 보이죠? 중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애시스, 축이라고 합니다. 이 축들이 필요해요. 이 축도 당연히 이름이 있겠죠. 또 용어가 하시겠지만 이미 여러분이 거의 알고 계신 용어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먼저 관상면에 있는 축, 제가 앞에서 뒤로 종이를 뚫었죠. 그래서 이거를 전후축이라고 합니다. 전후축. 다른 말로는 이 종이를 이렇게 돌려보면, 자, 제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려보면 화살을 쏘는 모습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시상축, 기억하시죠? 시상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관상면의 시상축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팔을 이렇게 벌리는 움직임은요, 첫 번째 해부학적인 자세, 요 자세죠. 요 해부학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관상면에서
시상축 혹은 전후축을 통해서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제가 보여드리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이 시상축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 이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면 외전, abduction이라는 움직임인 거고, 팔이 안쪽으로 모이는 건 안쪽으로, 즉 내측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내전, adduc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외전과 내전이죠. 외전, 내전. 면은 3개가 있죠. 관상면에서 시상면으로 이동해 볼게요. 구용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어로 배우신 선생님들은 자, 이거 외전은 벌림, 내전은 모음이죠.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면 막대가 또 중간을 이렇게 뚫었죠. 자, 이렇게 뚫은 겁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어서 이 축을 내외측 혹은 이제 관상면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관상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옆면, 지금 시상면이에요. 시상면인데 이렇게 돌리면 관상축인 거죠. 여기다가 또 이렇게 팔을 달아보면 동일하게 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죠. 몸을 기준으로 이 시상면, 자, 지금 움직이는 면은 이거예요. 시상면에서 멀어지는, 이렇게 쭉 멀어지는 움직임, 이걸 굴곡된다, 플렉션 됐다고 표현하고요. 반대 움직임을 옆과 가까워지는 움직임, 요거를 신전된다, 익스텐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굴곡 신전이죠. 옆에서 굴곡 신전이에요. 굴곡 신전. 또 신용어로 배우신 분들 때문에 굽힘과 신전, 폄이죠. 굴곡은 굽힘, 신전은 폄. 여러분, 용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마지막 횡단면이 남았죠. 횡단면에서, 자, 횡단면 이렇게 해요. 자, 횡단면에서 구멍을 뽁 뚫으면 앞에서 봤을 때 어떻죠? 자, 지금 스켈레톤한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반듯하죠. 그래서 이 축을 이제 수직축이라고 합니다. 수직축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다가 똑같이 팔을 달아볼게요. 자, 수직축에다가 이 팔이 달렸어요. 그럼 이렇게 안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움직이죠. 안은 이 내측이고 내측으로 회전되니까 지우고 내회전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은 이제 외측이죠. 그래서 외측으로 회전되니까 외회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한글로는 안쪽 회전, 바깥쪽 회전이겠죠. 내회전, 제 어깨 기준으로, 제 팔 기준으로 내회전, 외회전이에요. 자, 우리 가장 기초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돼요. 뭐 특수한 움직임, 팔에서는 뭐 회내 회외, 발에서의 족저굴곡, 족배굴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은 나중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따로 공부해 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지금은 관상면에서 각이 커지는 외전, 작아지는 내전, 시상면에서 각이 커지는 굴곡, 각이 작아지는 신전, 횡단면에서 안으로 돌아가는 내회전, 밖으로 돌아가는 외회전. 일단은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운동 형상학이라고 불러요. 움직임이 나타나는 형상, 즉 모양을 설명하는 학문이죠. 그런데 이런 운동 형상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골 운동 형상학, 오스테오 키네마틱스. 이 오스테오라는 건 뼈라는 뜻입니다. 골 운동 형상학이니까. 골 운동 형상학과 관절 운동 형상학. 이건 아슬로 키네마틱스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골 운동 형상학이라고 부릅니다. 골 운동 형상학은 뼈가 움직이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움직임이 골 운동 형상학에 해당하죠. 가장 기초적인 움직임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어깨 외전, 바깥쪽으로 가는 거, 어깨 외전이니까 이 외전을 기준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 이게 외전이죠. 사실 어깨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팔 위에 있는 뼈, 이 위팔뼈 요거를 상완골이라고 합니다. 이 상완골이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뼈가 움직이네. 그리고 특징이 있었죠. 이 관상면 위에 앞뒤로 시상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돌아가고요. 돌아서 돌아오죠. 돌아서 앞으로 가고요. 돌아서 뒤로 가죠. 돌아서 안으로 가고 돌아서 바깥쪽으로 갑니다. 관상면 위에서 또 시상축을 중심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 골 운동 형상학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두 각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각 운동이라는 거는 이 각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돌아가니까 이 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상완골이 자기 혼자 돌아가나요? 아니죠. 이 상완골은 견갑골이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연결된 부분을 우리는 관절, 조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관절에서는 뼈와는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돼요. 제가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걸 운동 형상학이라고 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골 운동 형상학과 관절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인 관절 운동 형상학이었습니다. 그럼 관절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관절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약간이라도 곡선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비교적 좀 볼록하고 다른 쪽은 비교적 오목하죠. 이쪽을 볼록부, 컨벡스 사이드라고 하고요. 이쪽을 오목부, 컨케이브 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냥 영어로 한 거예요. 볼록, 오목, 컨벡스, 컨케이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팔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었습니다. 팔은 외전이 된 거죠. 외전이 됐고 축을 중심으로, 자, 아까 우리 이 축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돌아갔죠. 그럼 이 중심점이 관절에 있어요. 이 중심점인 관절에서도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돌아갑니다. 뼈는 중심축이 이렇게 있지만 관절은 바로 그 중심축이 관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아간다, 아까처럼 돌아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굴러간다고 표현합니다. 굴러간다. 이 굴러가는 걸 조금 유식하게 영어로 롤링이라고 불러요. 롤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린다와 굴린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굴러가는 거, 이 롤링을 한다는 거는 첫 번째, 돌리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굴러간다는 거는 바퀴가 도로를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이런 거를 굴러간다고 하는 겁니다. 뭐 바퀴가 움직이는 거는 좋은 거지만 우리 몸의 관절에서 이렇게 굴러가 버리면 그걸 탈구되었다고 할 거예요. 뼈가 탈구되면 안 되니까 관절은 굴러가는 방향에, 자, 조금 지울게요. 관절은 굴러가는 방향의 반대로, 자, 이렇게 떼굴 굴러가면 안 되니까 이 굴러가는 방향의 반대로 미끄러져야 됩니다. 여기 보이죠? 굴러가는 방향의 반대로 미끄러져야 됩니다. 조금 내려갔네요. 이 미끄러진다는 것을 또 영어로 슬라이드 혹은 글라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관절을 움직이는 테크닉을 글라이딩이라고도 합니다. 슬라이딩은 이라고는 잘 쓰진 않아요. 롤링, 굴러가는, 그리고 롤링의 반대 방향으로 슬라이드 혹은 글라이드가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관절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 구름 그리고 미끄러짐입니다. 롤링,
슬라이딩, 글라이딩. 자,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운전을 이렇게 막 하다가 또랑에 빠진 경우에요. 엑셀을 내가 아무리 밟아서 바퀴를 굴려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미끄러지니까 차는 움직여지지가 않겠죠. 그런데 바퀴는 이렇게 동그랗죠. 도로를 달릴 때는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굴러가기만 하다가 또랑에 촥 빠지면 도랑은 오목하죠. 앞으로 굴러가는 만큼 뒤로 미끄러져서 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한 면이 움직일 때, 여기서는 바퀴가 움직일 때 우리 관절에서 굴림과 볼록한 면이 움직일 때 굴림, 롤링과 글라이딩은 미끄러짐은 반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세요. 뼈가 굴러가 버리면 탈구가 되니까 이 탈구를 막아야 하고 도랑에 빠진 차, 이 이미지를 기억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오목한 면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목한 면은 이 볼록한 면이 움직일 때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구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돼요. 자,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병뚜껑을 여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묻어서 손이 막 미끌미끌미끌해지면 뚜껑이, 제가 콜라 먹고 있었거든요. 뚜껑이 손에서 미끄러지죠. 미끄러진다는 건 슬라이드 된다, 글라이드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뚜껑은 열리지가 않고 우린 무지하게 짜증이 나고 헛떨게 됩니다. 엄청나게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우리 몸 관절에 대입해 보면 이 탈선을 막는 중요한 작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병뚜껑을 여는 손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오목하죠. 그래, 잡으니까 오목하고 병뚜껑은 동글동글 볼록하고요. 내가 손을 굴리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미끄러지니까 마찰이 안 생겨서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이 축을 중심으로 아무리 돌려도 같이 미끄러지니까 뚜껑이 안 열리는 거죠. 자, 관절 운동 형상학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이 볼록한 면이 움직일 때 구름과 미끄러짐이 반대로 일어난다. 이거를 볼록 법칙, 볼록한 면이 움직이니까 볼록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 오목한 면이 움직일 때 구름과 미끄러짐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걸 오목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냥 영어로 똑같이 컨벡스 룰, 컨케이브 룰이라고 불러요. 오목한 관절이 언제 움직여요?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팔꿈치가 움직이는 게 대표적으로 오목 법칙을 따라갑니다. 복잡하시겠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우리 목에 이 후두부 바로 아래에 있는 경추를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환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래팔 있죠? 윗팔 말고 아래팔. 아래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나 이 엉덩이 고관절의 움직임에서 회전, 돌림이라고도 하고 스핀이라는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일어납니다. 잠깐만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는 움직임을 스핀, 돌림, 회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스핀, 돌림, 회전이에요. 지울게요. 이제 이 스핀은 말 그대로 이 회전하는 움직임인데요. 경추 1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추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2번은 이렇게 막대기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게 돼요. 여기가 좀 이렇게 직각으로, 조금 죄송합니다. 이 직각으로 교차하잖아요. 뭔가 딱 봐도 좀 돌아가기 좋게 생겼죠. 이런 관절에서 나타나거나 혹은 어깨뼈로 다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 긴 부분이 이렇게 직각이 딱 됐을 때 이 축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관절은 다시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목관절이 이렇게 됐던 것처럼 돌아가기가 쉬워집니다. 그걸 우리는 스핀, 돌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관절 운동 형상학, 아스로키네마틱스는 이렇게 롤링,
글라이딩, 그리고 스핀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꽃은 글라이딩이에요. 굴러가는 거, 이 롤링 하는 건요, 골 운동 형상학이랑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잖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스핀은 좀 특수한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뼈의 운동을 앵글라 무브먼트, 각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관절의 운동을 가장 꽂힌 이 글라이딩의 움직임을 본따서 선형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선형 운동. 글라이딩. 직선이니까 선형 운동을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제가 되게 자세히 말씀드려서 복잡하시겠지만 정리하면 쉽습니다. 사람의 몸을 아시려면, 자, 총정리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아시려면 움직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움직임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각 운동과 선형 운동. 각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뼈의 움직임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기 때문에 이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 세 가지 면을 가집니다. 세 면에는 수직으로 각각 관통하는 축이 존재를 하고 이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체의 움직임, 앵글라 무브먼트, 각 운동이고요. 이 모양을 표현하는 학문을 골운동 형상학이라고 한다. 이 뼈 끝에 있는 관절은 각을 만들지 않고 선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형 운동을 한다 라고 부르고, 뼈의 진행 방향으로 굴러가는 롤링, 탈구를 막기 위해 반대로 미끄러지는 글라이딩, 물론 오목롤은 좀 다르겠죠. 어쨌든 조금 특수한 스핀의 세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관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긴 내용이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2부 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